투자 설명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한 그대로 그걸 그대로 추종해야 되면서 설명된 위험이라면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품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가 뭐 순간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할 수가 없는 구조, 쉽게 변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정말로 진짜 설명 다 하게 되어 있고 설명한 거 그대로 추종할 거니까 이 설명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는 투자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1등급의 위험 상품이고요. 이제 1등급의 위험 상품은 이제 매매하기 전에 별도로 이건 1등급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매매가 가능해요. 다들 이제 오래전에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계좌를 트면서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최초에 계좌를 트면은 일반 주식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ETF나 ETN을 거래를 하려면 또 별도의 설명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동의한 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해당 ETF 매매를 가능하도록 신청을 해야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품인 겁니다. 투자 설명서를 투자 설명서 내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간이 투자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을 사실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맞아요. 투자자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한 안내임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주의가 수없이 많이 표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당 조치를 임의로 취해준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롤오버 방법이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시가 따로 다양하게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신탁 계약서에서 투자의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는 고시해야 된다고 했죠.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각각 6월물, 7월물, 8월물 이런 것들은 근월물과 차근월물, 차차근월물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 상황별로 다양한 예시를 두어서 명확하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이게 바쁜 사람들을 위한 간이 투자 설명서예요. 보시면 1등급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1등급 상품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 그러니까 삼성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중에서 제일 투자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는 만큼 모든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입니다. 뭐 사실 이게 변경하지 않아서 6월물이 5월물처럼 마이너스로 갔다 라고 이제 상패가 된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명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게 투자자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조금 살짝은 재미있긴 한 게 삼성회사는 레버리지는 지금 뭐 거의 상패죠. 회생의 여지가 없죠. 그건 그렇게 놔뒀으면서 사실 레버리지도 삼성과 신한이 다른 게 신한은 한 번 정도 하한가 맞고 유가가 조금 올라오면 상패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 레버리지는 신한 레버리지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뭐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전 영상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좋게 이해를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점에 대해서 얘네가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차후에 대응하는 걸 보니까 정이 안 떨어질 수 없죠. 얘네는 진짜 많이 배운 애들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걸 모르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투자자 유의사항에도 뭐 당연히 원금 보증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간이 투자자를 위한 간이 투자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투자 설명서도 언제든지 교부를 해드린다는 이야기고요.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꼭 확인하고 투자 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1등급을 획득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 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또한 과거의 투자 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 당연히 없죠.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이 있다는 걸 고시하고 있고요. 상장 폐지에 대한 것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롤오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따로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콘텐고 시장이 지속될 경우에 롤오버 이펙트, 롤링 이펙트는 지속적으로 음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고 얘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슈퍼 콘텐고가 지금 월별로 슈퍼 콘텐고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달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 상태였다면 슈퍼 콘텐고일 확률이 높았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급격적인 월물 변경은 사실 다음 달은 안정이 돼서 슈퍼 콘텐고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슈퍼 콘텐고의 상황을 지금 미리 확정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이 투자 설명서는 이렇고요. 이게 메인 투자 설명서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다고 제일 위에 써놨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설명을 꼭 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설명을 꼭 읽어야 되는 의무가 투자자에게도 있다라는 의미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심플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잘 해놨죠. 책임 안 진다고. 여기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에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부터 적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유의사항부터 적혀 있습니다. 투자 판단 시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 투자 설명서 대신 투자 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무예요.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 결정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굵은 글자까지 해놨네요. 이제 강조까지 해놨습니다. 원본 손실 위험, 투기 등급 자산의 투자 등 집합 투자 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 본문의 투자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강조를 해놨어요. 여기 굵은 글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등급 상품이고 명확하게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설명한 거를 투자자들이 잘 이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생으로 원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얘네가 설명만 잘했다면 책임질 의무가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이게 삼성증권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S&P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일반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이제 높은 위험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설문을 통해서 이거 1등급 받아야지만 투자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 이거는 간이를 다시 한번 붙여놓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쭉 이제 뭐 설명 인력 같은 것들 적혀 있는 거고요. 상기의 투자 목적이 이제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를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고,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명확하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우선 크게 연관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다들 같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제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몰라서 보고도 이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고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놓쳤다 그런 것들은 또 댓글에 달아서 서로 그런 내용을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수의 정기 변경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롤오버 관련된 거거든요. 기초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여기 보니까 이거 자체를 근데 지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신탁 계약서에 있어서 지수 변경할 때 알려야 된다는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월물 변경은 조금 해당이 미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월물 변경도 지수 편의 변경에 대한 이제 공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초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원유 선물 계약의 전진 이연 시기인 매월 5일째 영업일부터 9일째 영업일 이때를 이제 롤 피리어드라고 이연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루어집니다. 전진 이연이란 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가까운 선물 계약 첫 번째로 가까운 선물 계약 이하 최근월물이라고 한다. 만기로부터 멀어져 있는 선물 계약 두 번째로 가까운 선물 계약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죠. 차근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연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기초지수는 이연 기간인 5일 동안 매일 20%씩 비율로 매일 종료 시간에 1일 정상 가격으로 전진 이연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됩니다.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첫 번째로 가까운 근월물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차근월물로 한다. 구영업일 종료 시간에는 나머지 20%에 대해 이연이 진행되어 전체 원유 선물 계약은 차근월물, 즉 6월물로만 구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시점부터 6월물이 최근월물이 되며 다음 이연 과정, 그러니까 5월 5영업일까지는 무조건 6월물이 최근월물이 되어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근월물과 차근월물이 뭔지 헷갈릴까봐 명확하게 설물이 되어 있어요. 예시로 2016년 10월이라고 하면 11월물이 근월물이고 12월물이 차근월물입니다. 그래서 1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 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교체가 되게 되어 있죠. 당연히 2016년 11월이라면 12월물이 근월물이 되고 1월물이 차근월물이 돼서 11월 5영업일부터 12월물에서 1월물로 교체가 되겠죠. 이렇게 표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재 지수가 이제 스팟 지수와 액세스 리턴 지수, 이제 토탈 리턴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액세스 리턴 지수에 이제 롤오버가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차 근월물과 근월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롤링 이펙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콘텐고에서는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요번 같은 슈퍼 콘텐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극대화된 손실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롤링 이펙트, 여기 왜 롤링 이펙트냐고 하냐 하면 콘텐고 상황에서는 이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페거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롤링 이펙트, 롤링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콘텐고 상황에서는 차근월물 가격이 최근월물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사실 그냥 차근월물이라고 써놨으면 앞쪽에 이제 두 번째 가까운 걸 차근월물이라고 써놔서 이제 뭐 빼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근월물은 다음 달 거고 차근월물은 그 다음 달 모두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근월물, 차근월물, 차차근월물 6월, 7월, 8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월물이 다음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에
6월물뿐만이 아니라 7, 8, 9월물을 다 차근월물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추적하고 있는 방법은, 롤 방식은 차근월물로의 전진이연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월물로의 전진이연, 차차근월물이 아니에요. 이 투자 신탁의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는 작성 시점의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하여 수시 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 신탁 계약서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 신탁 계약서나 투자 설명서를 투자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도 매우 스탠스를 조금 달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그 부분이 매우 사실은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보호를 해야 될 투자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괜히 얘네 시험 칠 때, 자격증 시험 칠 때 성관 의무 같은 게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가 가져야 되는 의무 중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성관 의무예요.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성관의 의무, 선량한 관리의 의무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을 위한 방어 기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서를 자기들을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적혀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적혀있어요. 향후 운영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이게 이번 상황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간이 투자 설명서에 있었던 것처럼 시장 위험에 대한 위험도 같이 되어 있고요. 롤오버에 대한 것도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실물 자산 관련에 대한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로 감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서 상패가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얘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준 것, 20일날 바꿔준 것 그 자체로 그게 잘 됐다면, 그리고 이제 차후에 대응 자체를 우리는 성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바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애널들이 그렇게, 해외 애널들도 그런 사실 마이너스 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투자자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투자자들 위해서 한 만큼 어쨌든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설사 방안이 없더라도 이야기라도 그렇게 했다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롤오버 위험도 너무 다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번외인데, 해외 투자의 경우 저희가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거죠. 국내 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택 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일이 뭐 거의 1시간 빼고 23시간 움직이긴 하지만 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대응이 힘든 점도 있지만 오히려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올라오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3시 반 그 시점 정도만 아니면은 또 한번 갔다 오더라도 상패가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3시 반 이후에 움직이는 것들은 또 추종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게
패닉셀 할 수 있죠. 패닉셀의 대표적인 유형이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투매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투매가 이루어질 때 그걸 주워 담는 사람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엄격하게 이 삼성증권이라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판매를 한 시점이 사실상 패닉셀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아쉬움도 사실은 조금 있죠. 여기도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등급 중 1등급, 그러니까 얘네가 파는 상품 중에 제일 높은 위험 수준의 상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락된 투자자들, 그러니까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한다고 서명한 투자자들만, 동의한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투자하려면은 기존의 설문을 하나 더 통해서 본인의 위험 등급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플이나 이제 증권회사 찾아가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 대부분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예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보시면 지수 산출 기간에 정기적인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 아까는 제가 이제 이게 아예 다른 지수로 바뀌는 경우만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롤오버 관련을 보니까 월물 변경도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에 해당되네요. 좀 더 명확하죠?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청구 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 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를 바꾸려면 3영업일 전까지. 급해서 이게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는 이제 쭉 뭐 재무산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쭉 있고요. 손배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아까 신탁계약서 보셨죠? 투자설명서 보셨죠?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받으셔야 돼요, 다들.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떤 상황을 위해서 적힌 건가 하면, 이번에 6월물도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수렴을 해서 상폐됐을 때를 위해서 적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서 상폐가 된 경우에는 이 삼성증권은 법령이나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 롤오버 이렇게 진행된다, 기초지수가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산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신탁계약서에 설명을 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위해서 지금 적은 건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서 그렇게 월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공지가 올라오기 이전에 들고 있다가 하한가를 맞으신 분들은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법대로 가자니까 법대로 가야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61페이지니까 다들 꼭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또 있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그거겠죠. 차 근월물이 아니라
그 차차 근월물, 차차차 근월물, 차차차차 근월물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 주의가 바로 투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가 70페이지나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배를 하지 않으려고. 방어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는 뒤집혀졌으니까 꼭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에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충수가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신탁계약 변경에 대한 공시에서 이제 투자 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 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 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이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은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 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이번처럼 5월물을 6월물로 바꾸고 다음 달에 6월물을 7월물로 바꾸는 것처럼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설명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단순한 것만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롤오버라는 일반 주식에는 없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롤오버에 대한 영상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만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이게 롤오버예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 신탁 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일정한 보유 기간의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 가격이 투자 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 금액.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수 자체가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은 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수가 어그러진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투자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좀 웃겨가지고 놓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또 S&P에서 얘네한테 보낸 걸 거예요. 아마도 S&P에서 삼성투자증권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네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항상 지네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나 간이 투자 설명서 또는 신탁 계약서를 통해서 항상 많이 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손배 책임이 있는데 설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다들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설명서에 투자 설명을 한 만큼 투자 설명한 그대로 운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이 의무가 충돌했을 때에는 투자기구는 설명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자했느냐가 중요하고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를 얼마나 읽었느냐, 잘 읽고 파악했느냐로 서로의 잘잘못이 따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탁계약서와 투자 설명서를 쭉 다 봤죠.